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무산백병원에서 근무하는 추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MR 영상에서의 메탈 아티팩트의 발생 원인과 형태, 그리고 메탈 아티팩트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R 영상에서 메탈 아티팩트는 메탈릭 임플란트와 그 주변 조직의 마그네틱 서세터빌리티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마그네틱 서세터빌리티라는 것은 물질이 외부 자장에 노출되었을 때 자성을 띠게 되는 성질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라 혹은 페로매그네티즘, 그리고 다이아매그네티즘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파라 혹은 페로매그네티즘을 가지는 물질은 외부 자장에 노출되었을 때 스핀의 세차 속도가 빨라져서 마그네티제이션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다이아매그네티즘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은 스핀의 속도가 느려져서 자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티타늄과 같은 금속은 파라매그네티즘의 성질을 띠고, 코발트 크롬이나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물질은 아주 강력한 페로매그네티즘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에 우리 이체는 약한 다이아매그네티즘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둘 간의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의 차이로 인해서 금속 주변의 자장이 불균질해지고, 금속 주변의 스핀들의 프리퀀시와 페이즈가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메탈 아티팩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MR 영상에서 메탈 아티팩트는 대개 시그널 로스, 스파셜 미스 레지스트레이션,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패스 세퍼레이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금속물 주변의 불균질한 자장 때문에 하나의 복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스핀들의 세차 속도가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서 T2 디페이징이 가속화돼서 금속물 주변에 시그널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시그널 로스는 어프 레조넌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속 주변 스핀들의 세차 주파수가 RF 펄스의 밴드 위드스를 넘어서게 되면 이러한 스핀들이 RF 펄스에 의해서 익사이테이션 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MR에서 복셀의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페이즈 인코딩 그레디언트와 프리퀀시 인코딩 그레디언트를 걸어줍니다. 그런데 금속은 주변 스핀들의 세차 주파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리드아웃 과정에서의 주파수와 위치 정보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훼손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영상에서 지오메트릭 디스토션, 시그널 파일업 혹은 시그널 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스파셜 미스 레지스트레이션은 인플랜에서뿐만 아니라 스루 플랜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패스 서퍼레이션의 페일리어 또한 메탈 임플란트가 만드는 주요한 아티팩트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패스 서퍼레이션 기법 중에서 프리퀀시 셀렉티브 패스 서퍼레이션 혹은 케미컬 패스 서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패스 서퍼레이션 방법인데요. 이것은 지방 양성자와 물 양성자의 세차 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한 것인데, 지방 주파수에 맞춘 프리세츄레이션 펄스를 가해줌으로써 지방 신호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속이 있게 되면 지방을 포함한 금속 주변의 조직들이 공명 주파수가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패스 서퍼레이션이 불충분하거나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탈 아티팩트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계신 병원에 1.5 테슬라 MR 장비가 있다면 3 테슬라가 아닌 1.5 테슬라 MR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탈로 인한 필드 인호모지나이티 정도는 자정의 세기와 선형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스파이널 인펙션 때문에 촬영된 시리얼 MR입니다. 이니셜 MR은 3 테슬라로, 3개월 팔로업 MR은 1.5 테슬라로 촬영되었습니다. 두 영상 간에 약간의 파라미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3 테슬라 MR에 비해서 1.5 테슬라 MR 영상에서 메탈릭 아티팩트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메탈 아티팩트 리덕션의 방법으로는 그레디언트 에코보다는 패스트 스핀 에코 혹은 터보 스핀 에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에코 영상에서는 금속물 주변에 가속화된 인트라복셀 디페이지를 보상할 만한 방법이 없는 반면에 패스트 스핀 에코 또는 터보 스핀 에코에서는 180도 리포커싱 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자장의 불균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RA 저널에서 가져온 MR 영상인데요. 힙 아스트로플라스티로 인한 메탈 아티팩트가 스핀 에코보다는 그레디언트 에코 이미지에서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스 서퍼레이션의 페일리어는 스터 시퀀스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터는 쇼타우 인버전 리커버리의 약자로 물과 지방의 주파수 차이가 아닌 T1 값의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frequency selective fast suppression에 비해서 보다 균질한 fast suppression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터는 SNR이 낮고 T1 조용제를 사용한 이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메탈이 있을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방 억제 방법으로는 딕슨 테크닉이 있습니다. 딕슨 테크닉은 물과 지방의 위상 차이를 이용해서 물과 지방이 같은 위상으로 있을 때의 인페이지 영상과 정반대 위치에 있을 때의 오포즈 페이지 영상을 얻은 후에 2차적으로 워터 언니 영상을 리컨스트럭션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자장의 불균질에 리지스턴트하기 때문에 frequency selective fast suppression에 비해 균질한 fast suppression을 보이게 되고 스터에 비해서 SNR이 좋고 컨트라스트 미디어를 사용한 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스트럴 스파이널 퓨전을 한 환자의 MR 영상입니다. Frequency Selective Fast Suppression에서는 메탈 주변의 Fast Suppression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반면에 딕슨의 워터원이 영상에서는 비교적 균질하게 지방 소고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힙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한 환자에서 딕슨의 워터온리 영상입니다. 앞의 스파이널 퓨전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임플란트 주변에 굉장히 커다란 얼룩말 무늬와 같은 아티팩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파이널 퓨전에서는 티타늄과 같은 비교적 서세터빌리티가 낮은 금속이 사용되어서 딕슨만으로도 메탈 아티팩트 리덕션이 되었던 반면에 힙 아스트로플라스티에는 코발트 크롬과 같은 서세터빌리티가 높은 금속이 사용되기 때문에 딕슨 기법만으로는 여기에 한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컨트라스트 미디어를 주입한 후에 적용할 수 있는 패스 서퍼레이션 방법에는 조용 증강 후의 영상에서 조용제 사용 전의 영상을 서브스트랙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힙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환자의 MR 영상들입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 CMAC 기법을 적용한 포스트 컨트라스트 엔스드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CMAC을 적용한 프리 컨트라스트 T1 웨이트 이미지를 빼서 만든 서브스트랙션 이미지를 보시면 CMAC을 적용한 덕택에 지오메트릭 아티팩트나 시그널 로스가 확연히 줄어들어 있고요. 그리고 서브스트랙션을 통해서 패스 서프레이션의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하게 된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프리와 포스트 컨트라스트 이니엔스트 영상 사이에 환자의 움직임이 있어서 약간의 이런 모션 아티팩트들도 보입니다. 리시버 밴드 위드스를 높이는 것도 임플란트 메탈 아티팩트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리시버 밴드 위드스를 높인다는 것은 리드업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리드업 그레디언트를 증가시키게 되면 하나의 픽셀에 포함되는 주파수의 폭이 늘어나서 국소적인 주파수 오류로 인한 리드업 방향으로의 미스 레지스트레이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메탈 아티팩트 리덕션을 위해서는 리시버 밴드 위드스를 500, 그러니까 픽셀당 500 내지 800 헤르츠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시버 밴드 위드스를 너무 높이게 되면 SNR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리시버 밴드 위드스로 촬영된 스파이널 MR 영상입니다.
밴드위드스가 높은 영상에서 메탈 아티팩트의 크기가 훨씬 더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의 수를 늘리는 것도 메탈 아티팩트 리덕션에 도움이 됩니다. 매트릭스의 수를 늘려서 복셀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작아진 하나의 복셀 속에 스핀의 수가 줄어들어서 인트라 복셀 디페이징으로 인한 시그널 로스와 인페이즈 디스토션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페이즈 엔코딩 디렉션보다는 프리퀀시 엔코딩 방향으로 매트릭스를 늘리는 것이 메탈 아티팩트를 리덕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프리퀀시 엔코딩 방향으로만 매트릭스를 늘리게 되면 트렁케이션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즈 엔코딩 방향으로도 적어도 프리퀀시 엔코딩 매트릭스의 60 내지 80% 정도는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사이즈 시크니스를 줄이는 것은 매트릭스를 크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복셀의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트라 복셀 디페이징으로 인한 시그널 로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이스 시크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와 보다 긴 촬영 시간이 필요하고 영상의 SNR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리퀀시 엔코딩에 비해 페이즈 엔코딩 프로세스는 magnetic field inhomogeneity에 비교적 리지스턴트하기 때문에 관찰하고자 하는 주요 부위가 아티팩트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프리퀀시 엔코딩 디렉션과 페이즈 엔코딩 디렉션을 서로 스위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이즈 엔코딩 프로세스는 알리징 아티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오버샘플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스캔 타임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메탈 아티팩트 리덕션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시퀀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magnetic susceptibility를 가지는 세 개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이 MR 자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susceptibility의 차이에 의해서 물질은 이와 같이 displacement가 됩니다. 여기에 고식적인 without encoding을 하게 되면 이 물질의 위치 정보는 틀어지고 시그널 void와 시그널 파일업 형태의 아티팩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without encoding 시에 slide selection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서 without encoding 방향을 틀어주는 VAT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implant metal artifact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게 됩니다. VAT는 촬영 시간의 증가 없이 메탈 아티팩트를 리덕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상이 다소 블러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토탈립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한 환자의 MR 영상인데요. VAT를 적용한 영상에서 보다 메탈 아티팩트 리덕션이 잘 되고 동시에 영상의 경계가 다소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CMAC은 Slice Encoding for Metal Artifact Correction의 약자로 이름에서처럼 2D 영상에서 슬라이스 셀렉션 방향으로 페이드 인코딩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3플랜 디스토션을 고정하고 VAT를 함께 사용해서 임플랜트 디스토션도 함께 해결해주는 시퀀스입니다. 각각의 영상 슬라이스에서 추가된 페이즈 엔코딩 스텝의 숫자만큼 서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 여러 장의 서브 이미지들을 수학적으로 서메이션을 해서 한 장의 스루플랜 아티팩트가 제거된 CMAC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추가되는 페이즈 엔코딩 스텝을 CMAC 팩터 혹은 CMAC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 CMAC 팩터가 클수록 메탈 아티팩트 리덕션이 용이하고 반면에 촬영 시간은 길어집니다. 따라서 메탈 아티팩트의 정도에 따라서 CMAC 팩터의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보고된 3테슬라 MR 장비를 이용한 팬텀 스터디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코발트 크롬 몰리브데늄과 같은
강한 자성을 띠는 물질에서는 CMAC 팩터를 15 내지 26 정도로 높이고, 그리고 티타늄이나 지르코늄과 같은 비교적 낮은 자성을 띠는 금속에서는 CMAC 팩터를 6 내지 7 정도로 낮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ACL과 PLC 리컨스트럭션을 한 환자의 컨벤셔널 MR 영상과 CMAC 영상입니다. CMAC 영상에서 확연히 메탈 아티팩트가 감소되어 있고, 동시에 컨벤셔널 MR 영상에 비해서 다소 블러링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컨벤셔널 MR 영상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아티팩트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ripple artifact 또는 pile up artifact라고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얻은 서브 이미지를 서브메이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스트 스파이널 퓨전을 한 환자의 MR 영상입니다. 하이 밴드 위드스로 얻은 컨벤셔널 MR 영상에서는 포스트 에피드랄 스페이스의 플루이드 컬렉션이 비교적 잘 보이는 반면에 CMAC을 적용한 영상에서는 스파이널 캐널에 나타난 시그널 로스로 인해서 이 플루이드 컬렉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센트럴 스파이널 캐널의 시그널 로스는 CMAC을 적용한 포스트 오퍼러티브 스파인 이미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브릭은 인플랜 디스토션과 스루플랜 디스토션을 교정하는 3D 이미지입니다. 3D 이미지는 두 개의 축을 페이즈 엔코딩을 하기 때문에 2D에 비해서 스루플랜 디스토션에 리지스턴트합니다. 하지만 non-selective RF 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off resonance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시그널 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매브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밴드 웨제스를 좁히고 다양한 공명 주파수를 가지는 여러 개의 RF 펄스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3D 슬랩을 얻고, CMAC에서 서브 이미지를 서메이션 했던 것 같이 여러 개의 3D 슬랩을 모두 서메이션을 해서 금속 인공물이 감소된 하나의 3D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매브릭의 단점은 CMAC에서와 같이 스펙트럴 빈의 수에 따라서 촬영 시간이 길어지고 영상의 블러링이 나타날 수 있고, non-selective RF 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루 플랜 방향으로 알리에이징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힙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한 환자의 MR 영상으로 매브릭을 적용한 영상에서 확연히 메탈 아티팩트 리덕션이 잘 되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컨벤셔널 MR에서는 보이지 않던 알리에이징 아티팩트로 추정되는 새로운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매브릭 XL은 매브릭과 CMAC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매브릭의 단점이었던 알리에이징 아티팩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CMAC이나 매브릭과 같은 어드밴스드 메탈 아티팩트 리덕션 시퀀스들은 메탈 아티팩트를 줄이는데 굉장히 탁월하긴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촬영 시간이 매우 길다는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상의 질은 유지하면서 획기적으로 촬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컴프레스 센싱이 CMAC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프레스 센싱은 K-스페이스를 슈도 랜더마이즈드 언더샘플링을 하고 해서 촬영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터러티브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언더샘플링 때문에 나빠진 영상의 질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PCL 리저빙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한 환자에서 컴프레스 센싱을 적용한 CMAC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와 스터 영상입니다. 스냅 팩터를 19와 21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샘플링 레이트 0.15의 컴프레스 센싱을 적용해서 촬영 시간은 3, 4분 정도로 줄이고, 영상의 질 또한 우수해서 남아있는 PCL도 비교적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메탈 아티팩트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메탈 아티팩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메탈 아티팩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3테슬라보다는 1.5 테슬라 MR 장비를 사용하고 그레디언트 에코 MR보다는 패스트 스핀 에코 MRI를 그리고 케미컬 패스 서프레션보다는 딕슨이나 스터를 사용하고 리시버 밴드 위드스를 500 내지 800으로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MR 장비에 CMAC이나 매브릭과 같은 Advanced Metal Artifact Reduction 시퀀스가 있다면 사용을 하시되 임플란트의 susceptibility, 메탈릭 임플란트의 susceptibility의 정도에 따라서 CMAC 팩터나 스펙트럴 빈의 숫자를 조절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